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지 않았나요? 착하게 굴어라. 모나지 않게 행동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강요되어 온 어떤 종교보다도 위험하고 어떤 정부보다도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규칙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두 번째 피부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속삭일 뿐입니다. 친절해야 해. 예에 발라야 해. 늘 동의해야 해. 그들은 이것이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친절함이라는 것이 애초에 도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은 통제를 위한 가장 정교한 도구였다면 말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제국, 모든 시스템, 모든 권력은 단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대중은 순종적인 대중이라는 것을,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저항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결코 일어서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공화국들이 외세의 침략이 아닌 바로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을 존경받는 것과 착각했던 사람들, 너무나 부드러워 이끌지 못하고 너무나 수능적이어서 살아남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배자들이 그 어떤 반란보다도 두려워하는 글을 썼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하는 책, 바로 군주론입니다. 진정으로 지배하고 싶다면 사랑받으려는 노력을 멈춰라. 교회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고 왕들은 이 책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주론이 그들의 가장 큰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친절함이야말로 당신의 목에 채워진 목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5세기가 흐른 지금 당신은 여전히 그 목줄을 자랑스럽게 차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하고 당신을 모욕하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요구에 동의하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강력한 인물들, 모든 지도자, 모든 정복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모든 이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들은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경을 명령합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무례함은 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오만하고 차갑고 무정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 꿇기를 거부했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당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강력해지는 것과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을 동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위험해지며 진정한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전략입니다. 실패보다 거절을 더 두려워하는 당신 안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순종적이고 미소 짓는 하인을 죽이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당신은 순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경외의 대상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신 안에 피플 플리저, 즉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자를 죽이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아남을수록 당신의 더 많은 부분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사이에는 미묘하고 조용한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이 질병은 육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를 집어삼키고 척추를 감염시키며 정신은 명민하게 놔둔 채 영혼만을 순종적으로 길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질병을 정확히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미덕으로 위장한 정치적 질병이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의 발음을 도덕성이라 믿고 침묵을 성숙함이라 여기며 자기 희생을 고결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은 미소를 띤 두려움일 뿐입니다. 이 질병은 성인이 되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처음 벌을 받았을 때,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는 이유로 칭찬받았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타인의 인정이 곧 안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것이고 갈등은 위험하며 조화는 신성한 것이라고 훈련받습니다. 특히 집단의 화합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살피도록 교육받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질병이 더욱 깊게 뿌리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적응합니다. 분노를 안으로 접어넣고 본능의 빛을 스스로 흐리게 하며 당신의 욕망을 평화를 유지하는 그 어떤 것으로든 대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습관이 되고 신념이 되며 마침내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 착한 아이구나. 정말 예의가 바르네. 함께 일하기 정말 편한 사람이야. 세상은 이 질병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무해하게 만들며 결코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질병은 완전히 성숙해집니다. 이제는 당신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과합니다.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을 피하기 위해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불행한 것보다 혼자인 것이 더 두려워서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갑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누구보다 적게 목소리를 냅니다. 모욕, 지연, 무례함을 견뎌내면서 별일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모든 것이 별일 아닌 것이 되다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인생 전체가 별일 아닌 것들의 긴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그토록 기쁘게 하려 했었던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이 질병은 타인이 당신에게 더 친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에게 더 대담해지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에 감사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석할 뿐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경계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당신이 갈등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신이 모두를 돕기 위해 달려갈 때 그들은 당신의 시간은 가치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연락이 닿을 때 그들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은 친절함 자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대가, 결과, 그리고 경계에 반응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존경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존경을 구걸할 수 있을 뿐이며 대개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는 친절함으로 존경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친절함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공짜인 것에는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관대함이 아니라 희소성에, 수능이 아니라 결단력에,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인함에 보상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치고,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홀로 도덕적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단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독된 것입니다. 인정에 중독되고 평화에 중독되고 불편함을 피하는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네라고 답할 때마다 그는 잠시 안도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아무도 나에게 화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일시적인 쾌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장기적인 영혼의 부식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조화를 위해 자존감을 팔아넘깁니다. 일시적인 인정을 위해 자신의 진실성을 팔아넘깁니다.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스스로를 선하고 고결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것에는 고결함이 없습니다. 미소를 띤 거짓말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똑같이 해주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는 어떠한 정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피플 플리저는 같은 순간에 도달합니다. 한계점. 예의 바른 가면이 깨지고 묻어두었던 분노가 새어나오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나치게 착한 사람의 내면에는 수년간 말하지 못한 분노로 가득 찬 한 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를 결코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질병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 일단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세상은 그 친절함을 미덕이나 선함이 아닌 나는 방어수단이 없습니다라는 조용한 선언으로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반격하지 않을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항이 가장 적은 쪽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언제나 그 가장 쉬운 길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이 패턴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착한 남자는 다른 모든 이들이 퇴근한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그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지 않지만 혼자서 모두의 일정을 맞춰주는 친구가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안심시켜주는 파트너가 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그가 덜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덜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경계선 위에 세워집니다. 반면 친절함은 경계선의 부재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도구가 되고 편의품이 되며 필요할 때 집어들었다가 필요 없어지면 내려놓는 무언가가 됩니다. 친절이 감사를 낳을 것이라 믿습니까? 현실에서 대가 없는 친절은 권리의식을 낳습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베풀면 사람들은 그는 정말 관대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에도 또 해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호의는 감사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10번째 호의는 기대로 느껴집니다. 30번째 호의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망설이는 순간, 아니오라고 말할까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서명한 적도 없는 계약을 파기한 것처럼 당신을 쳐다봅니다.
친절함은 사람들을 길들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언제나 비어있고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며 당신의 인내심은 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일단 누군가 그런 당신에게 익숙해지면 당신이 마침내 일어서려 할 때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분 나빠하고 저항하며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득을 보던 당신의 연기가 끝났을 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유 없이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쫓지 않기에 그들의 존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화에 집착하지 않기에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의 경계는 온전합니다. 자신감만으로 존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존경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선을 넘어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존경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랄 수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이고 확고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존중합니다. 친절함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절함은 구부러지고 굴복하며 타격을 흡수한 뒤에도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반격 없이 타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플 플리저는 어느 순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탈진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격이 타인의 실망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자각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원치 않는 일에 동의했는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자리에 얼마나 자주 나갔는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참아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을 이용한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분노야말로 죽어가는 정체성의 증상입니다. 가면이 깨지고 진실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가장 기쁘게 하지 못한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오직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시끄럽거나 오만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설명 없이, 사과 없이, 떨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실망시키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기꺼이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친절함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강인함이, 경계선이, 그리고 선택적인 냉정함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할인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마지못해 우아하지 않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맞춰 적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당신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무례함이 악마처럼 여겨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도덕적이거나 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순종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그들은 무례함이 최고의 사회적 죄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말도, 조작도, 비겁함도 아닌 바로 무례한 말입니다. 아주 작은 단호함의 기미는 벌을 받았고 희미한 줏대의 흔적은 태도가 나쁘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사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무례함은 단순히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유쾌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기꺼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무례함을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세상은 순응하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허리를 굽힙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은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단호한 어조는 힘으로 인식됩니다. 직설적인 말은 권위로 인식됩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절은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아주 작은 솔직한 행동조차 즉시 심리적 역학관계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예측 가능하거나 유순하거나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함이 힘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말의 날카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경계선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이 역학을 봐왔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동료는 미소 지으며 동의하는 동료보다 더 높은 서열처럼 대우받습니다. 초대를 거절하는 남자는 모든 제안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남자보다 더 많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건 저와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여성은 모든 것을 조용히 참아내는 여성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아무도 이것을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지만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것에 반응합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례함은 단지 자신을 공개적으로 우선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연극도 잔인함도 공격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기꺼이 직설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죄책감으로 조종될 수 없다는 것을. 죄책감은 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예에 바르게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당신에게 효과를 잃는 순간 전체 권력 구조가 뒤집힙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맞춰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자의 무례함은 용납하지만 약자의 무례함은 처벌합니다. 지도자가 신경질을 내면 강렬함으로 치부됩니다. 지배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소심한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면 무례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힘은 무례함을 정당화하지만 약함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의 친절은 선택이지만 약한 사람의 친절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전자는 존중받고 후자는 이용당합니다. 무례함은 이 모든 것을 즉시 바꿉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제 나의 친절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찰을 일으키고 마찰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직설적으로 말할 때 당신은 상호작용의 비용을 높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 당신은 그 비용을 훨씬 더 높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할인 버전이 아닌 정가로 매겨진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무례함이 해방감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존엄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관철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태도에 당신을 무례하고 까다롭고 오만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접근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례함이란 그들이 한때 자유롭게 드나들던 문을 당신이 잠가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들은 적응하고 묻기 전에 생각하며 요구를 철회합니다. 당신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당신의 시간을 진지하게 여기며 말을 더 신중하게 고릅니다. 당신이 더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례함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회복하고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모든 타격을 흡수하는 쿠션이 되기를 멈추고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압박과 기대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구부러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당신 안에 피플 플리저를 죽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평화를 얻는 대가로 수년간 당신 자신의 일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팔아넘겼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인정을 영구적인 자기 상실로 지불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떨림 없이 진실을 말하는 당신의 진짜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을 되찾으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내가 여기에 잘 맞았으면 좋겠다에서 나는 기꺼이 홀로 설 것이다로 바뀝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신의 기준을 되찾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남자는 자신의 세계를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두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선택하고 분별하며 무언가 옳지 않을 때 뒤돌아 걸어 나옵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당신은 타인에게 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드러내게 합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 당신의 부드러움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사라지게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되찾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허락입니다. 공간을 차지할 허락, 사람들을 실망시킬 허락,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허락, 사과 없이 자기 자신을 선택할 허락. 마침내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허락을 내릴 때 당신은 그 어떤 허세로도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을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 만듭니다. 스스로에 대한 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 낯선 사람의 의견, 혹은 자신의 수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조종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면의 법칙에 따라 인도됩니다. 이런 당신이 나타나면 세상은 그 어조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아무렇게나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당신의 동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제 척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척추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시작입니다.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닌 자신에 대한 지배,
자신을 지배하는 자는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 경로를 영원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더 조용하고 더 차가우며 더 날카롭습니다. 그것은 공격성의 존재가 아닌 두려움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좋아 보이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의 역학을 바꿉니다. 당신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스스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동행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세상을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렛대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년간 당신 주위에 쌓아올린 심리적 감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으로 살지 않고 건축가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선택하고 정의하며 이끕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선택하고 세상이 적응하게 만듭니다. 이런 당신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잔인한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피하며 사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이 더 이상 빚어내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변화는 한순간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매일 세상은 당신을 과거의 역할, 즉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유용한 역할로 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당신의 목소리를 보호하며 매일같이 스스로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자아의 등장은 일시적인 불꽃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인정, 두려움 또는 기대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좌우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정 속의 무언가가 당신을 깨웠다면, 만약 이 이야기의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이 숨어있던 껍질의 균열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공간을 넘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에서 오늘 이곳에서 찾은 그 당당한 힘으로 함께 나아갑시다.